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마음이 아프다. 돈에 관한 교육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나를 돈에 벌벌 떠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야 얼마든지 웃어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게 질문을 던졌던 그 학생도 분명 용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 싶을 것이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나쁜 일도 부도덕한 일도 아니며 비난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된다. 그럼에도 강연 중 돈을 아끼십시오, 소비를 줄여서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면 가끔 반발 섞인 항변을 듣고 난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라는 말을 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렇게 돈이 좋으냐고 따지는 이유도 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를 돈의 노예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돈을 중시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이다.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는 이들이다. 돈에 초연한 척하는 사람들은 돈을 경시하고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다. 무절제하게 소비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이들의 노후는 비참하다. 반갑습니다. 도쿄님입니다. 투자 방법은 다양합니다. 졸리님이 강조하는 주식이나 펀드가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부동산이나 코인도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안겨다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어떤 투자를 선택할지는 본인에게 달려있겠지만 투자 마인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거라는 점입니다. 월급 받아서 예금 적금 드는 수준으로는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내 투자 마인드는 어떤 상태인지부터 같이 점검해봅시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선량하고 부지런하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가꾸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부유한 노후를 보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한국인 중 절반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돈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가? 왜 이러한 현실을 맞게 됐을까?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한국인들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건만 한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돈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음은 물론 심지어는 돈을 멀리하라고 배운다. 매스컴에서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논리로 가난을 정당화하고 그 결과 돈에 대한 지식을 쌓지 못한다. 무의식적으로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습관을 들이고 그 결과 돈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다. 진정으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돈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돈 이야기를 하면 왠지 격이 떨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저자의 말 중 격하게 공감되는 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돈에 대해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말이죠. 부자 되고 말고를 떠나서 최소한 게임 룰은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할 텐데 지금은 아예 게임 상대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평생 돈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학생은 공무원을 선호한다. 왜 공무원이 되기를 원할까? 해고될 걱정 없고 퇴직 후엔 연금도 나오니 좋게 생각할 수 있다. 직업을 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르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공무원이 되면 해고될 걱정 없이 남들만큼은 살 수 있지만 부자가 될 가능성 역시 없다. 경제 독립의 실현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만으로 부자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과 시간을 제공해서 받는 월급은 한정되어 있고 확장성이 없다. 기업들의 주된 목적은 비용은 최소로 줄이고 수익은 최대로 늘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월급은 아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정도의 월급을 주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본가의 재산은 증식한다. 그러니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은 안정적인 고용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부자는 자본가가 되기 열망하고 월급쟁이에 머무는 삶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연히 창업을 꿈꾸고 창업이 어렵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부자가 목표라는 젊은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금융문맹이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공무원 시험 따위 다 때려치고 무조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든 대기업이든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월급쟁이로서 그 수준에 안주하는 삶을 택한다면 평생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자기 가치를 높여서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준비해 경제 독립을 실현하는 등의 어떤 액션이라도 취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회사에서 주는 녹봉만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 저자가 경고한 것처럼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악성 전염병, 금융 문맹에 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 금융 문맹으로 자본주의와 부의 원리, 금융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문맹의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임은 불을 보듯 확실한 일이다.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90%가 넘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산을 부동산과 은행 예금으로 가지고 있고, 노후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으며 원금 보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어른들이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할 아이들까지도 금융 문맹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 문맹은 질병,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다.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망치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그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급기야 국가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전염병 말이다. 금융 문맹으로부터의 탈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거창한 이론도 필요 없다. 간단한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있으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다. 우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경제 독립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로 전환해야 한다. 매일매일 좋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고 자금이 일하게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이어나가야 한다.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닫고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여 잘못된 지출을 줄여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본이나 금융에 대한 지식 없이 성실하게 노동력만 제공해온 부모라면 자식에게 똑같은 생존 방법을 전수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저축하며 사는 그런 인생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창으로 세계를 보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서는 그 방법이 최상의 방법일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으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놓고 존 리는 악성 전염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딱히 틀린 표현도 아닙니다.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하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이 책에는 주식과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투자법도 나오는데, 크게 공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다 패스해도 됩니다. 투자 방안은 제외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투자 마인드를 다져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책이고, 여러모로 얻어갈 게 많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될 겁니다.